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세광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곧바로 풀어볼게요. 1번. 합성수는 모두 짝수이다. 네, 요거는 틀렸죠. 예를 들면 9 같은 거는 홀수지만 합성수입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두 소수의 곱은 홀수이다. 소수 중에는 2가 있기 때문에요. 2와 그리고 또 소수 3을 곱하면 짝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수의 약수는 항상 2개니? 라고 묻고 있는데요. 소수의 약수는 항상 2개가 맞습니다. 1과 자기 자신뿐인 거죠. 그래서 정답 3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두 소수의 합은 합성수니? 라고 묻고 있는데, 자, 소수의 합은 예를 들어 3과 5가 있다고 치면 그 둘은 8이어서 합성수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2와 3을 더하게 되면은 그 합은 5, 또 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4번도 틀린 선지고요.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닌 모든 자연수는 합성수니? 묻고 있는데, 자연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1, 그리고 소수, 그 다음에 합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면 합성수일 수도 있지만 1일 수도 있습니다. 틀려서 정답 3번이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부터 사실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p 곱하기 q이고 또 n의 모든 약수의 합이 n 더하기 16이라고 했을 때 n의 값을 갖다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푸는 방법은 n을 진짜 21부터 해서 하나씩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는 방법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n이 만약에 22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n은 2 곱하기 11로 소수 곱하기 소수가 되겠고요. 자, 얘의 모든 약수는 1, 2, 11, 그리고 22까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다 더해주게 되면은 33, 35, 36이 나오겠네요. 자, 얘는 n 더하기 16이 되느냐 하는데 22 더하기 16이 될 수가 없죠. 자, 이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n이 이번에는 2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n은 이거 1번을 21인데 잘못 해놨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선지 1번으로 해놓고 21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7이 되겠고 3 곱하기 7에서의 약수는 1일 수도 3, 7, 그리고 21까지 있습니다. 자, 다 더해보시면은 32가 나오겠고 n 더하기 16은 21 더하기 16일 텐데 얘네들이 같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선지 3번입니다. 선지 3번에 n이 이번엔 2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3이 되겠고, 자, 여기서의 약수는 2, 그리고 13, 그리고 또 1도 있죠. 그 다음에 26까지 있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보게 되면은 지금 15, 그리고 16, 그리고 42가 나오겠네. 자, 얘는 26 더하기 16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푸는 방법일 텐데, 그거 말고 만약에 그냥 이 문제를 그냥 식만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자, n이라고 하는 게 두 소수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의 곱에서의 약수의 합은요, 일단 약수를 다 구해보게 되면은 그 약수는 1도 있고 p도 있고 q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둘을 곱한 pq도 있을 겁니다. 자, 얘네들을 다 더해볼게요. 이렇게 다 더한 녀석이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n 더하기 16과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n은 p 곱하기 q라고 했기 때문에 이 n 자리에다가 pq를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pq를 서로 없애줄 수 있겠고, 그러면 남게 된 게 p 더하기 q, 1은 이쪽으로 보내면 15가 나와야 해요. 자, 그러면 두 소수를 더해서 15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2와 13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랑 Q 둘 중에 하나는 2였고 둘 중에 하나는 13이었구나를 알게 돼서 누가 PQ일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N은 P 곱하기 Q였으니 26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식으로 풀 수 있어야겠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짝수들의 곱을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자, 이걸 소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랬을 때 A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 이게 보통 1부터 20까지 곱하는 1부터 순차적인 자연수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번엔 조금 꺾어놨죠. 짝수들의 곱으로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풀이 방법을 무조건 한번 알아둬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를 이거 진짜 소인수분해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럴 수 없고, 2의 A제곱부터 1 구하는 방법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2의 배수
여기 숫자들 짝수들에서 2의 배수를 찾아야 되고요.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는 2의 제곱의 배수, 2의 세제곱의 배수, 4제곱의 배수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5제곱은 20을 넘어가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2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 자, 이거는 10개 있는 게 보이시고, 다음에 4의 배수는 5개, 또 배수는 2개, 다음에 16의 배수는 1개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니 요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고, 요거는 다 더해보면은 몇 개 나와요? 18개 나오겠죠? 따라서 이때 그 합, 그게 바로 18이 나오게 되겠다. 다음에 3의 b제곱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의 거듭제곱들을 그거의 배수의 개수를 찾으시면 돼요. 3의 배수는 몇 개 있습니까? 여기서는 3, 6, 9, 12. 근데 여기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냐면 3의 배수는 3, 6, 9, 12, 15, 그리고 18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다 짝수이기 때문에 홀수들은 배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개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에 3의 제곱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3의 제곱의 배수는 9의 배수 찾으면 되는데 지금 18밖에 없죠. 그래서 1개 있습니다. 자, 3의 세제곱은 숫자를 20을 넘어가니까 안 해도 되겠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5, 일단 여기다 써놓을까? b는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겠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5의 배수 찾아볼게요. 5의 배수로는 5, 10, 15, 20이 있겠지만 아까 위에랑 같은 이유로 홀수들은 없으니까 제거해 주시고요. 따라서 2개 있겠다. 다음에 5의 제곱의 배수입니다. 이것도 해볼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20을 넘어갔으니까. 따라서 2개 있는 거겠고. 자, 마지막으로 7의 배수입니다. 자, 7의 배수는 14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1개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나오게 된 결론이 뭐예요? A는 18, B는 4, C는 2, D는 1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되니까요. 정답은 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중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제 몇 개냐 물어봤는데, 이런 거를 그냥 감으로 푸는 친구들은 보통 숫자가 제일 크면 약수도 제일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얘는 정답이 4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네, 다 소인수분해를 직접 하고서 결정 지어야 합니다. 첫 번째 72부터 해보시게 되면은 얘는 8, 9, 72가 될 테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약수의 개수는 여기다가 더하기 1씩 해서 곱하면 되니까 4 곱하기 3, 12개가 나오겠고요. 다음에 2번입니다. 120은 8 곱하기 15가 되겠고,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수가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얘네들 지수에다 더하기 1씩 하시게 되면은 4 곱하기 2 곱하기 2다. 그러면 16이 나오겠네요. 다음에 3번. 이번에는 210인데요. 10 곱하기 21이 되겠고, 그래서 2 곱하기, 여기는 3, 5, 7까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수에 1씩 더하게 되면 2를 총 4번 곱하는 걸 테니까 16이어서 똑같고요. 다음에 4번에 300입니다. 300은 100 곱하기 30, 3. 즉 10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리고 3이 되겠어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18 나오겠고요. 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자, 350은요 50 곱하기 7이 되겠고, 얘는 5의 제곱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에요. 자, 그러면 약수는 2, 3, 2가 돼서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개로 가장 많은 건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6과 서로소인 수의 개수는 입니다. 6과 서로소라는 얘기는 6과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즉 1부터 20 중에서 2를 약수로 갖거나 3을 약수로 갖는 애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누구 있어요? 그쵸, 2의 배수가 있고 3의 배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2의 배수도 구해주고요, 또 3의 배수도 구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 20개에서 빼줄 겁니다. 근데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일단 합해놓고서 이제 이 전체를 빼줄 건데, 그래버리면 6의 배수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다 보니까 2번 빼주는 일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6의 배수는 한 번은 제거를 시켜놓고 나서 이 숫자를 전체 20에서 빼줘야 될 겁니다. 2의 배수는 10개가 있겠고, 3의 배수는 6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6의 배수는 1부터 20 중에선 3개가 있겠죠. 따라서 전체 16개 중에서 6의 배수 2번 빼면 안 되니까 한 번은 제거해 주셔서 13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답은 전체 20개 중에서 저 13개만 제거해 주면 되니까 7개가 6과 서로소인 숫자겠네요.
그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 AB가 있다. A 곱하기 B는 768, 최대 공약수가 8일 때 두 수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두 자리 자연수 A와 B가 있는데 일단 신경 써야 되는 건 두 자리 자연수라는 것도 이따가 중요한 조건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뭔 얘기를 했느냐, 선생님이 두 수의 곱은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부터 쓸까요?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곱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얘가 최소, 얘가 최대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미 최대 공약수와 두 수의 곱을 줬어요. 그러니 두 수의 곱 768에다가 또 최소 공배수는 모르지만 최대 공약수가 8이니까 8 곱하기 L이 되겠고, 이 L은 8을 이제 768한테 나눠주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96이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였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순서를 바꿔 써볼까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요 식은 꼭 잘 알아두시고요.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넘겨놓고 나서 일단 최대 공약수가 8이면 얘는 8 곱하기 네모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는 8 곱하기 세모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수업에서 했었는데 이 네모와 세모는 서로 관계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최소 공배수가 지금 96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96은 자, 공통인 거 하나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로 소니까 서로 관련이 없어서 네모와 세모를 모두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네모 곱하기 세모는 8 곱하기 12가 96이죠. 네모 곱하기 세모는 12라는 걸 알게 됐고, 자, 이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누가 네모고 누가 세모입니까, 선생님? 이라고 했을 때, 자, 사실 여기서는 네모보다 세모가 더 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모가 하나도 안 가져가고 세모가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곱이 이렇게 12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의 제곱을 가져가고 3을 가져간다? 이거는 네모가 더 작아야 되니까 이것보다는 3이고 여기가 2의 제곱이어야 된다도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또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선생님, 2 곱하기 3이랑 2를 가져가면 안 되나요? 이건 안 됩니다. 여기가 2 곱하기 3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안 되는 이유가 서로소라는 말에 위배가 됩니다. 이 둘은 서로소여야 되기 때문에 공약수 2가 있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서로소이므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우를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 첫 번째 경우는 안 됩니다. 왜? 네모가 1이면 그러면 A가 두 자리 자연수라는 거에 또 위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녀석이 3, 한 녀석이 2의 제곱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거는 그냥 마음속으로 이미 이게 훈련이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A는 8 곱하기 3, B는 8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24와 32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수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둘을 더해주시면 정답은 56이 나오게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126에 자연수 A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것도 많이 했던 문제죠. 이때 A의 값으로 가능한 모든 수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126은 일단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봐야겠죠. 얘는 6 곱하기 21이 되겠고, 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눕니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7이니 2, 3의 제곱, 7로 소인수 분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어떤 자연수 1을 곱해서 그래서 자연수의 제곱이 되겠다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지수가 짝수여야 한다. 그런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일단 2와 7을 보충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를 가져오시면 돼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나는 이 A가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아야 된대. 따라서 A는 K제곱인 건데 얘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아. 그러면 K에다가 1부터 집어넣는 거죠. 자, K는 1도 가능할 거고요. 2도 괜찮습니다. 자, 3인 건요. 자, 3이어버리면 9 곱하기 14니까 얘는 100을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여기까지. 자, 그러면 결국 A의 값은 14 곱하기 1의 제곱과 14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14 더하기 50, 14와 56이 되겠어요. 자, 이 수를 모두 합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해주시게 되면 5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계속 수업 시간에 계속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계속 했었던 얘기죠. 다른 학교에서도 계속 내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알아뒀으면 하는 문제라고 했죠. 자,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처음 푸는 학생의 경우에는 무척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는 꼭 연습을 해둬야 되겠다. 자, 12로 나누면 11이 남고 15로 나누면 14가 남는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수가 있어? 이 수는 12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니까 A로 곱하기 A 하시고 나머지 1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A는 15로 나누게 되면은 몫은 뭐든지 모르겠고 나머지가 14가 된다고 했어요. 자, 이런 거 의도한다고 했죠. 왜? 이 두 수의 차이가 1이고 이 두 수의 차이도 1이죠. 이거는 다 의도된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두 수의 차이가 2이면 여기도 밑에도 2여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야만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까지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변형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형태를 바꿔서 어떻게 만들어요? 양변에다가 더하기 1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A 더하기 1,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12 더하기 12가 만들어지겠고, 마찬가지로 A 더하기 1이 여기선 15B 더하기 15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전체 수는 12의 배수, 여기는 15의 배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말인 즉슨 좌변에 있는 A 더하기 1은 똑같은 애인데 얘가 12의 배수도 되면서 15의 배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A 더하기 1은 12와 15의 공배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2와 15의 공배수는 누가 있어요? 가장 최소 공배수부터 따져보게 되면 60인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러면 A 더하기 1은 60일 수도 있고 120일 수도 있고 180일 수도 있고 등등등 다양합니다. 자, 그때는 A가 59이거나 119, 179이거나 그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A의 값은 1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84, 세로의 길이가 72m인 직사각형 모양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간격을 세울 건데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을 계획이에요. 자, 여기도 나무는 무조건 심을 거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8m짜리라고 합시다. 8m짜리인데 선생님이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8 나누기 2를 해서 4가 나오네요. 선생님, 여긴 4그루를 심을 수 있나요? 하면 그렇지 않다고 했죠? 왜요? 자, 양쪽 모서리에다가도 심을 건데 일단은 2m 간격으로 심었으면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한 곳에 더 심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4가 아니라 나눈 몫은 4였지만 실제로는 5그루가 심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더하기 1씩 해야 되나요?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때는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세버리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것만 세버리세요. 세고 그 다음에는 여기선 이렇게 세고, 모퉁이 한쪽은 이 사람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세고 여기서도 이렇게 셉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걸 신경을 여기서 못 써준다 할지라도 여기서 어쨌든 더해지긴 할 거거든. 됐습니까? 자, 그러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가로의 길이가 현재 84m가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72m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이 간격은 84와 72에 우선은 공약수가 돼야 된다는 건 알겠죠? 근데 가능하면은 최소한의 나무를 심는다고 했으니 기왕이면 얘네들의 어쨌든 최대 공약수로 해야 될 겁니다. 그냥 공약수가 아니라 최대한 크게 해야 그래야 간격이 그만큼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무도 적게 심을 거고. 그러므로 84와 72는 일단은 소인수분해를 한번 하겠습니다. 얘는 4 곱하기 21이니까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2는 8, 9, 72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겠네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즉 1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다 12로 나눠준 그 몫을 찾아볼게요. 그럼 얘는 6이 나오겠고 얘는 7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7인 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면 8그루긴 한데 그 8그루 세지 말고 그냥 여기 중간부터 세세요. 여기서부터 세서 여기는 7그루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선 6이 나왔으니까 6그루가 심어질 거예요. 여기선 다시 7그루, 여기선 6그루가 심어질 겁니다. 그러니 결국 7 더하기 6이 2개씩 있으니 곱하기 2 해주시게 되면요, 정답은 26이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2번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세 분수에 어느 것을 곱해도 항상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b분의 a라 하겠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세 수를 세팅을 해놓고요. 여기에 어쨌든 어떤 기하분수가 곱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나는 이 결과가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수가 되려면 이 파란색 기하 분수의 가장 큰 역할은 뭐야? 여기 마주보고 있는 분모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분자 A에 들어가게 될 것은 바로 10, 8, 그리고 14의 공배수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배수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숫자가 바로 떠오르면야 좋긴 하겠지만 바로 떠오르지는 않네요. 그러면은 이때는 직접 해봐야 되겠죠? 자, 10은 2 곱하기 5, 8은 2의 세제곱, 14는 2 곱하기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최소 공배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280이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일단 280이 들어갔어야 했었어. 자, 그런데 나는 어쨌든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찾을 거니까 분모에도 뭐가 좀 들어가주면 좋겠는데, 자, 분모는 여기 마주보고 있는 27, 63, 45를 바라봤을 때 쟤네들의 공약수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약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7, 63, 45에 공약수를 집어넣을 거고, 기왕이면 여기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숫자는 작아질 테니까 난 요 B는 27, 63, 45의 최대 공약수여야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최대 공약수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곧바로 9라는 게 떠오르긴 하죠. 그래서 9를 곧바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분의 280은 기약분수인가요? 그렇죠. 3으로 약분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될 건 없어서, 따라서 요 자체가 분의 A였던 거고요. 결국 정답은 289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수를 더해달라 했으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11번입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돼 있네요. 기억, 수가 크면 약수의 개수가 많다? 이건 아까 문제로 봤죠. 이거는 반드시 그렇진 않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모든 수의 절대값은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모든 수의 절대값은 0보다 반드시 큰가? 그렇진 않죠. 왜? 바로 절대값 0은 그냥 0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앞에 문제를 안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기억에서도 뭐 하나 해보게 되면은 약수의 개수가 반드시 많을까 해보면, 자, 9는 약수의 개수가 1, 3, 9 합성수니까 1과 자기 자신 제외한 몇 개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소수를 찾아주면 되죠. 소수 11은 약수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안 되겠다. 다음에 디귿. 사실 여기서 답은 다 나왔습니다. 디귿과 리을이 정답일 수밖에 없어서 5번이 정답이에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자,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두 수를 그들의 최대 공약수로 나눈 몫은 서로소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아까 이런 얘기였죠. 두 수를 어떤 최대 공약수로 나눴어. 아까는 8이었었어. 자, 8이었으면은 그때 하나는 8 곱하기 네모, 하나는 8 곱하기 세모인데,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제 몫이잖아요. 8로 나눴을 때의 몫. 근데 이 둘은 서로소 관계라고 했죠. 왜? 얘가 지금 최대 공약수니까. 됐죠?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고요.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크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왜? 자, 0이 있고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100이 절대값은 더 클 겁니다. 그치만 0과 가까이 있을수록 더 큰 값이 되겠죠.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더 큰 값인데,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더 큰 수입니다. 절대값은 작지만.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유리수는 4개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지,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유리수는 일단은 여기 있는 모든 수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수는 일단 다 유리수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 그 자체를 세면 되니까 정답은 여기 1번은 7개였던 거죠. 피곤한가 봅니다. 뭐 하지도 않고서 바로 맞았다고 해. 자, 틀렸고요. 다음에 2번입니다. 음의 정수는 2개니 물어봤는데, 자, 음수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5 한문이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장 큰 음수는 마이너스 5다. 가장 큰 음수는 얘네들 마이너스 5는 너무 왼쪽에 있고요. 0이랑 그나마 가까운 애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틀렸고, 다음에 4번, 수직선에 대응시킬 때에 원점과 가장 가까운 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0.8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가까이 있겠죠. 양수를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틀렸고, 다음에 5번, 수직선에 대응시킬 때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수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니 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이게 가장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5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이너스 2분의 7이 그 다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이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가장 고난도에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문제를 한번 쓱 읽어보고 점수도 6점짜리야. 그러면 시험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게 제일 낫습니다. 괜히 여기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뒤에 문제 모두 다 풀고 검토도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게 제일 낫다. 자, 한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보다 4만큼 크다. 저거는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보다 4만큼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입니다. A가 B랑 곱했을 때 0 이하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은 12보다 작대요. 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는 가장 큰 필수 덕목 중에 하나는 여기서 하나씩 뭐라도 이 문제 상황을 좀 파악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하려면 우선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B에다가 숫자 아무거나 하나씩 집어넣어봐요. 예를 들어 B가 1, 2, 3, 4를 뚝뚝 집어넣었다고 해보고 0도 집어넣고 마이너스 1도 집어넣고 그랬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면 절대값은 1이니까 1의 절대값은 5가 됐겠고요. 또 0을 집어넣으면 4, 1을 집어넣으면 다시 5, 그 다음에 A는 절대값은 6, 7, 8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되는 건 A의 절대값은 아무리 작아도 4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보면 얘가 달라 보여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라는 걸. 그럼 0 이상인 애랑 4랑 더했으면 당연히 이 숫자는 4 이상인 숫자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둘을 곱했을 때 그 둘은 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0일 수도 있는 거고, 자, B는 0이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B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0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이 둘은 B가 0이 아니라면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음수라는 건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절대값을 곱했더니 12보다 작대요. 아까 나왔던 대로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은 얘는 아무리 작아도 절대값이 0, 1, 2, 땡땡땡이었습니다. A의 절대값은 4 밑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둘이 곱해서 12보다 작은 경우가 어머나? 두 개밖에 없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곱해가지고 12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시겠습니까? 밑에부터는 6 곱하기 2는 12가 되니까 12보다 작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거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일단은 나는 A의 절대값은 4, B의 절대값은 0이거나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거 일단은 A가 될 수 있는 건 4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의 B는 0일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둘이 곱해서 0 이하가 되나요? 되죠? 둘이 곱해서는 어쨌든 되니까 결과적으로 순서쌍은 일단은 4와 0 그리고 마이너스 4,0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의 절대값이 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그때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A랑 B는 부호가 둘 다 0이 아니라면 둘 다 부호가 그럼 반대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 5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면은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두 쌍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전체는 2 더하기 2인 4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인데요. 자,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은 분모를 바로 통분해도 좋겠지만 기왕이면 우리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 먼저 더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선 요 식을 가지고 와서 생각해보면은 마이너스는 서로 플러스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17인 애들끼리 먼저 더해줘. 덧셈끼리니까 우리는 교환법칙 됩니다. 따라서 17분의 13과 17분의 4를 먼저 더해서 17분의 17, 즉 1이 되겠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과 2분의 3을 더합니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 둘도 더해주시면 되니까 결국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네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1.8의 역수와 1과 6분의 1의 역수의 곱을 A분의 B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네요. 우선은 이제 이 숫자부터 먼저 계산을 좀 합시다. 자, 1.8의 역수는 1.8이라는 것은 10분의 18, 즉 5분의 9입니다. 따라서 역수는 9분의 5가 나오게 되겠어요. 다음에 1과 6분의 1은요 6분의 7입니다. 자, 요거 역수 취해 주시게 되면요 얘는 7분의 6이 되겠어요.
자, 이 둘을 곱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 곱해주게 되면은 약분해서 3, 2 그러면 21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21, B는 10이었네요. 자, 첫째, A는 소수니 소수가 아니죠. 그래서 넘어가고 A의 약수의 개수는 3개니 자, 요거는 그냥 세도 될 것 같습니다. 1, 3, 7, 21 4개죠. 틀렸고요. A의 최소 공배수는 210이니 자,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는 210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3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5와 7을 소인수로 갖지 않죠. 2와 5를 갖죠. 그 다음에 5번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작니? 아니죠. 크죠. 그래서 3번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6번. 자, 자연수 n이 홀수일 때인데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겁먹지 말고 하라고 했었죠. 자, 우선은 마이너스 1은 여기에 홀수 제곱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마이너스 1, 짝수 제곱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1이라고 했습니다. 편에서. 그러면 n이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홀수, 짝수가 번갈아 나오는 형태예요. 자, 얘는 홀수, 짝수, 홀수, 짝수입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반복되는 형태라는 거 됐습니다. 자, 따라서 0이겠죠. 그 다음에 b는요, 어차피 안에 있는 애가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뭔 상관이야. 바깥에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1로 바뀌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쟤는 그냥 1, 4개가 합해져 있는 형태니까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빨리 풀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다음 갑니다. 17번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1분의 1 곱하기 b의 값이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선은 계산부터 열심히 해봐야겠죠. a를 일단 구하고 나서 a의 역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a는 뭘까? a는 현재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 곱하기 9분의 5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은 음수를 홀수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하면 8분의 27 자, 곱하기 9분의 5에다가 자,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이번 짝수 제곱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 4분의 1일 텐데 자, 곱하기로 나누기를 바꿔놓으면 뒤에가 역수가 되면서 4가 되겠죠. 더하기 4분의 3이겠다.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요. 우선은 약분돼가지고 3과 1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2에다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더하기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4분의로 통분하시면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a는 나왔는데 a의 역수를 구해야 되니까 a의 역수는 마이너스 7분의 4로 뒤집어 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4에다가 곱하기 잠깐만요. 여기서 계산을 8분의 27 4분의 1 4 더하기 4분의 3 죄송합니다. 여기 2분의 마이너스 15였네요. 잘못 봤어. 마이너스 15였겠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2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마이너스 27이 되었겠고 요거 역수 취해 주시게 되면은 27분의 4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7분의 4에다가 곱하기 이번에는 b를 곱해줘야 되는데 b는 마이너스 3의 n제곱입니다. n이 가장 작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선 이 n은 홀수여야 할 겁니다. 왜? 이 결과가 자연수가 나오려면 음수와 음수를 곱해야 하기 때문에 얘도 음수가 되어야만 해요. 자, 그래서 결국 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3, 5, 7 등등이 있을 텐데 가장 작은 n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3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작은 수 구해달라고 했으면 5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계산하는 문제죠. 요거는 간단하게 괄호 안에서부터 얼른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계산을 1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12에다가 6 곱하기 2 하셔서 0이 나오겠죠. 그럼 간단하게 0이 되는 거 확인했고 0에다가 9분의 13 곱해봤자 어차피 0이 되겠죠. 그러면 남은 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즉 마이너스 8만 남았습니다. 자, 거기다가 6 나누기 마이너스 8인 건데 얘는 6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해서 마이너스 4분의 3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얼른 풀어야죠. 오히려 앞의 문제들보다 이런 뒤의 문제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연습하자.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13보다 크고 2분의 13보다 크지 않다. 자, 크지 않다라는 거는 작거나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7보다 크고 2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거 수직선상으로 나타내보면요. 마이너스 3분의 17은요. 마이너스 5보다 더 왼쪽에 있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3은 6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해당하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자, 정수는 마이너스 5부터 세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세보게 되면은 5개에다가 6개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되니까 12개가 나오겠네. 자, 그럼 12개에다가 부등식도 제대로 표현한 건 1번이겠네요.
고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니다. 20번입니다. 자, 20번은 조건 모두 만족시키는 세정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뭐 생긴 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셋이 곱했더니 15가 마이너스 15가 나왔대요. 그러면 곱해서 15가 나올 수 있는 건 1 곱하기 1 곱하기 15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부호 생각 안 하고, 아니면 1 곱하기 3 곱하기 5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1, 3, 5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밑에 답원을 보면 셋이 절대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 1, 15일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1, 3, 5만 생각하면 될 텐데, 자, 셋이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9가 나와야 해. 그러면 우선은 맨 가번에선 부호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자, 셋 중에 하나만 음수거나 아니면 셋 모두 음수여야 될 텐데, 자, 여기서 나번 조건에서 셋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A, B, C의 숫자는 찾았는데 B의 절대값이 가장 작고 A의 절대값이 가장 크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A의 값은 마이너스 5, 그리고 B의 값은 마이너스 1, C의 값이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시고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요, 마이너스 7,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세강중학교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